입양된 내 이름은 누구였나? 2025년 봄. 서울 성내동의 한 종합병원 오후 4시 17분. 지우 씨, 이 환자 보호자 좀 불러줄래요? 늘 그렇듯 바쁜 병동. 사회복지사 지우는 무심하게 차트를 내려다보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의 정보란에 보호자 없음이라는 글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남자, 70대 추정. 길거리에서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됨. 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어요? 네, 근데 혼잣말만 반복해요. 이름도 안 밝히고요. 지우는 환자의 침대 옆에 다가섰다. 지저분한 회색 점퍼, 굳은 살 박힌 손, 말라붙은 입술. 그는 지우를 보자마자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진이냐? 지우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노인은 그녀의 목을 응시했다. 그 시선이 불편할 정도로 집요했고 이윽고 그는 손가락을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 점 맞잖아. 왼쪽 목덜미에 있는 까만 점. 넌 내 딸 수진이야. 지우는 입을 다문 채 서서히 뒤로 물러섰다. 이상하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나를 키운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지우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노인의 얼굴은 기억 속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지목한 목덜미의 점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다시 끌어올렸다. 넌 아주 어릴 때 입양된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저 친엄마가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 입양 사실을 처음 들은 건 14살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다. 그 후로 지우는 친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았고 사실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하지 않고 서울 입양정보공개센터를 찾았다. 담당자는 지우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 씨, 비공개동의 철회 절차부터 먼저 하셔야 해요. 입양 당시 친부모가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다만 오래전 입양이고 정보가 파편적으로 남아있어서요. 우선 저희가 가진 서류부터 열람해 보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는 낡은 크림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그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입양 당시 이름 박수진. 출생 추정일 1991년 10월 14일. 입양 전 보호시설 경북 5시 미리먼. 보호자 인계자 서명 없음. 주의사항 친모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입양 요청. 서명 당시 정신적 충격 상태. 신원 명확하지 않음. 지우의 손이 떨렸다. 정신적 충격. 그리고 박수진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이름 하나 시설 이름 하나. 하지만 그건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속을 찔렀다. 미리먼 어쩐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기억을 더듬던 지우는 문득 몇 달 전 읽었던 오래된 지역신문 기사를 떠올렸다. 1998년 경북 5시 미리먼 불법 입양 알선 및 아동 신원 변경 의혹. 관계자 1명 극단적 선택 후 수사 무마. 그때였다. 지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우 씨. 아까 그 노인분 이름이 기억났대요. 박기수라고 하네요. 지우 씨 그분 당신 찾아왔대요. 지우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계속 그 이름을 되뇌었다. 박기수. 수. 박수진이라는 이름과 같은 성. 우연일까? 아니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스며든 병실 안 그는 전에 비해 훨씬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가 문을 열자 그가 천천히 돌아봤다. 수진아 맞지?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지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박기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나도 너를 몰랐어. 딱 한 번 생후 100일 즈음 널 안아본 게 전부였다. 지우의 숨이 잠시 멎었다. 박기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91년 넌 경북 오시에서 태어났어. 너희 엄마는 미리먼에서 일했지. 난 그냥 일용직 막노동꾼이었고 우리 둘 다 세상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너희 엄마는 널 끝까지 안 보내려 했어. 하지만 누군가가 아이를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줄 테니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며 설득했지. 그게 미리먼 소장 쪽이었어. 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서류에는 위기 상황에서의 자발적 입양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발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군요. 너희 엄마는 그 뒤로 사라졌어. 정확히는 미리먼에서 자살했다고 했지. 하지만 난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그 시설은 뭔가 숨기고 있었어.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과거가, 진실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마치 체스를 두듯 그녀 앞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때 박기수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구겨진 종이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 주소. 그 소장놈 아직 살아있어. 널 보내기 전 너희 엄마랑 마지막으로 싸운 사람이지. 그리고 나도 그날 이후 널 찾지 못했던 죗값을 이제라도 치르고 싶다.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아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눈매, 그리고 턱선.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을 닮은 사람을 보았다. 경북고시. 지우는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났다. 3시간 넘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저릿한 풍경이었다. 주소에 적힌 곳은 이미 폐쇄된 보육시설이었다. 낡은 철문 너머 붉은 벽돌 건물은 시간 속에 버려진 채 서 있었다. 지우는 문을 밀어보았지만 잠겨 있었고 주변을 살피던 중 옆 작은 경비실 같은 공간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찾아오는 사람 오랜만이군요. 혹시 박수진 양? 지우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제 이름을? 예전 원생들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지요.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임상도라고 소개했다. 과거 미리먼에서 사무 업무를 보조하던 인물이었다고 했다. 소장님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임상도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사람은 몇 해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만이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곳에서 보내졌는지 아는 사람 같아서요. 임상도는 잠시 고민하더니 지우를 안쪽으로 이끌었다. 낡은 창고 같은 공간. 곰팡내 나는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박스 하나를 꺼냈다. 이건 불태우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안 갔어요. 박스 안에는 오래된 입양 관련 서류, 메모들, 그리고 하나의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옛날 구형 녹음기에서 재생된 낡은 음성. 거기에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제발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도장 안 찍을게요. 그 사람 그 아버지한테 보낼게요. 저 다시 데리러 올 거예요. 제발 제발. 지우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북 오시 외곽의 요양병원. 푸른 송전선과 논밭 사이에 자리한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시간 속 같았다. 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그 남자. 전 미리먼 소장 정재우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면회 가능은 하지만요. 지금도 환각과 망상 때문에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간호사는 낮게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한 노인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도장 찍었잖아. 네가 먼저 사라졌잖아. 다 내가 버린 거잖아.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지우가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가방에서 녹음 테이프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제발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정재우의 몸이 움찔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돌아왔네. 그 여자의 딸 수진이 돌아왔네. 지우는 조용히 다가서며 말했다. 박수진입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 맞죠? 정재우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뜻밖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보내선 안 됐던 아이였어. 내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울부짖었지. 하지만 우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 위에서 내려온 일이었어.
보호소도 우릴 도우 중간 다리였을 뿐이야. 지우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물었다. 위에서? 누구요? 그게 입양 브로커 조직이란 뜻이에요? 정재우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넌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박기수 그놈은 아직도 그 짐을 안고 살아. 걘 절대 널 지킬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팔아넘긴 거야. 지우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제 엄마 죽음에 관련 있나요? 정재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그저 망상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 여자는 날 지켜보고 있어. 매일 밤 피투성이로 와서 넌 지옥으로 돌아가야 돼. 간호사들이 들어와 정재우를 진정시켰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가 흘린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넌 팔려갔던 거야. 병원을 나서는 길. 지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기수였다. 지우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누가 내 과거를 알고 있어. 어떤 여자가 널 찾아왔어. 너랑 너무 많이 닮았더라.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지우는 박기수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낯선 여자가 한 발짝 앞서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눈매. 지우는 낯선 기시감에 말을 잃었다. 혹시 박지우 씨 맞으시죠?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친언니예요. 고시원 안 박기수는 두 사람을 마주 앉혔다. 담배를 꺼내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연이는 너보다 3살 많아.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야. 너희 엄마가 널 임신했을 땐 이미 홀몸이 아니었지. 지우는 벽을 바라봤다. 박기수의 말이, 지연의 눈빛이, 그리고 자신 안의 공허함이 온몸을 흔들었다. 지연 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입양은 내가 아니라 내 몫이었어.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서 엄마가 널 데려다 놓고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어. 그 후엔 누군가 널 데려갔고 난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지. 그 뒤로 엄마는 죽었다고 들었고 난 평범한 삶을 살아갔어. 하지만 몇 달 전 병원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됐어. 엄마가 우리 둘 다 남기고 사라진 게 아니란 걸. 지우는 지연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엄마의 마지막을 본 적 있나요? 지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이건 봤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두 소녀가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지우야, 언니는 너를 기억할게. 언젠가 우리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길.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다. 이제 엄마의 마지막 진실만 남았네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 진실. 엄마는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증거,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날 밤의 목격자. 내가 찾았어. 지우와 지연은 낡은 전철역 근처의 한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지연이 며칠 전 어렵게 찾아낸 이곳은 그날 밤 지우의 어머니가 시설에서 사라지던 순간을 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장소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명자, 미리몬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전직 조리사였다. 지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덜컥 문이 열리고 거칠어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셔올 사람들인 거 알았소. 좁은 방 안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옛 가습기와 희미한 곰팡내가 떠돌고 있었다. 한명자는 조용히 차를 내오더니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나는 봤어요. 그 여자가, 수진이 엄마가 시설 창고 뒤편에서 어떤 남자 2명한테 끌려가는 걸 봤어요. 지우는 숨을 삼켰다. 지연은 조용히 메모를 꺼냈다. 정확히 언제였죠? 1991년 7월 28일 밤 11시쯤. 나는 조리실에서 야식 준비하다가 우연히 창밖을 본 거였어요.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울부짖는 걸 내 귀에도 들렸어요. 내 아이는 건들지 마. 그렇게 소리쳤지. 지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 남자들 정재우 소장도 있었나요?
한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한 명은 소장,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외부에서 온 젊은 남자였어요. 난 지금도 그 사람 얼굴 잊지 못해요. 왼쪽 눈 밑에 깊게 파인 흉터가 있었거든. 지연이 물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 이튿날 소장이 사람들한테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시신은 병원에 넘겼다고 말했죠. 하지만 난 시신도 본 적 없었어요. 장례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엄마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죽음을 위장했을 수도 있다. 그때 지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며칠 전 자신이 몰래 확보해놓은 입양 브로커 명단 중 미리먼과 거래한 중간 브로커 리스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사진 속 중년 남자의 얼굴. 왼쪽 눈 밑에 옅은 흉터. 한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이요. 내 엄마를 데려간 남자. 그리고 그 남자 이름 난 기억해요. 김태완. 지우와 지연은 김태완을 찾기 위해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술집과 허름한 사무실이 밀집한 곳.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지나가는 두 자매를 감쌌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환은 아직도 입양 알선 일을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아동을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경찰도 그의 뒤를 쫓고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잡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우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 사람과 박기수 씨가 함께 일했다니. 그런 연루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기수 씨도 그 조직에 얽혀 있었고 결국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에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둘은 한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가 김태환의 은신처라는데. 지우가 문을 두드리자 한 중년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냐?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당신이 감춘 진실, 그리고 엄마에 관한 이야기. 남자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김태환.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김태환은 당황하며 도망칠 틈도 없이 잡혔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태환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입양 사업? 이건 돈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었을 뿐이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에 있나요? 김태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여자는 우리 조직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그래서 너희 엄마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엄마를 찾겠어요. 살아계시다면 꼭 만나야 해요. 경찰서에서 풀려난 지우와 지연은 다음 단서를 찾아 강원도 한적한 마을로 향했다. 몇 년 전 미리몬에서 일했던 전 간호사 박명애 씨가 은둔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산골 작은 집 앞 지우가 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박명희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언니 박지연이에요. 박명희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여보냈다. 미리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 이야기는 꼭 해야겠어요. 방 한쪽 서랍에서 박명희가 꺼낸 것은 한 통의 낡은 편지였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미리몬을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쓴 거지요. 편지를 펼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수진아,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너를 지킬 힘이 없었단다. 미리먼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나는 너와 지연이를 지키려 했지만 실패했어.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진실을 알게 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기도한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했네요. 지연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엄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지우와 지연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경북 오시 외곽의 낡은 농가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미리먼과 관련된
비밀 모임이 열렸던 장소였다. 농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이병수라고 소개했다. 나는 미리몬에서 경비를 맡았었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건 분명하다. 이병수는 침묵 속에 말을 이었다. 당신들의 어머니는 미리몬의 어둠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걸 세상에 알리려 했고 그 때문에 희생당한 거야. 지우는 질문했다. 희생당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이병수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그녀는 입양 브로커 조직과 싸웠다. 그 조직은 무자비했고 그녀가 가진 증거를 빼앗으려 했지. 마지막엔 사라졌다.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증거라는 게 뭘까요? 이병수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그 증거 중 일부일세. 입양과 관련된 비밀 문서, 녹음, 사진.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야. 더 깊은 곳에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지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끝까지 밝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지우와 지연은 이병수가 준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미리몬과 관련된 입양 명단, 재정거래 내역, 그리고 비밀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우가 한쪽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이건 입양된 아이들의 신원이 조작된 내역 같아요. 불법 거래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드러나네요. 지연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한 중년 남자가 낯익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 사람, 김태환이 분명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체불명의 번호였다. 박수진 씨,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과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겁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싸우던 그 상대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뜻이겠죠. 지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엄마가 지키려던 것, 끝까지 이어가야 해요. 지우와 지연은 한적한 카페에서 미리몬에서 근무했던 전 간호사 한유진을 만났다. 유진은 엄마가 남긴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언자였다. 엄마는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미리몬 내부 사람들뿐 아니라 외부 권력과도 싸워야 했어요.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미리몬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미리몬 소장과 입양 브로커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엄마는 그들을 막으려다 희생되었다는 증언이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거예요. 유진은 지우에게 한 봉투를 건넸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몰래 남긴 증거입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나오면 그들은 무너질 거예요. 유진은 결연했다.